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너희들은 증원을 무조건 반대하고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저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전공의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떠나는 이 과정이 왜 지금 의사들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한 거야? 아니 증원 좀 하면 어때? 그렇게 밥그릇만 지키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박진호 원장입니다.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갑자기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난리 났죠. 의료 대란이라고 하죠. 지금 의사들 파업 때문에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뒤숭숭합니다. 뉴스마다 탑 뉴스로 전부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의사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의견들이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좀 검색을 했는데 유튜브에 특별히 나타나는 내용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의사들도 많이 있고 사실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의료인이다 보니까 의사를 편들면 가제는 개편이냐 또 뭐라 하실 것 같고 의사들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의사하고 한의사 서로 앙숙이니까 욕하는 거냐 하실 것 같고 지금 왜냐하면은 관련 보도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80, 90% 의사들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좀 과격한 표현들도 있고 어느 한 의사가 유튜브에서 잠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또 보도가 된 게 국민들이 의사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랐다, 싫어하는지 몰랐다, 이런 자괴감이 든다, 이런 형태의 영상을 올린 것도 있었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저도 주변에 지인들 의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도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정부 또는 법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의사들이 느끼는 것을 저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본질적으로는 또 의사가 아니다 보니 한의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좀 많지 않은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도 좀 정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급박스럽게 좀 찍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어제죠? 어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원들 지금 사태에 대한 의사들에 대해서 성토를 하면서 한방병원과 한의원들의 무슨 야간 진료 무슨 또 주말 진료 이런 것들을 독려하겠다. 자기들 공공의료들에 좀 써달라. 자기들 저도 한의사인데 남 얘기 어떡하네요. 근데 그런 발표를 또 했죠. 살짝 숟가락 얹겠다는 건데 저는 같은 한의사로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좀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레일 하나를 두고 기차 두 개가 폭주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적이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을 한다. 의대 증원에 대한 설문을 하면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들리자는 국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이 찬성한다라고 하는데 100% 아닌 게 이상하죠. 100%는 안 되겠네요. 의사들이 좀 빠져야 되니까. 의사들도 있으니까 그중에. 거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당장 의사가 늘어나면 나의 의료복지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보면. 근데 이거를 그냥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러하다니까 무조건 증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의 방향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을 반으로 깎겠다 하면 전 국민이 나라 살림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 찬성하겠죠. 그리고 교통 범칙금을 반으로 줄이겠다. 다 찬성하겠죠. 전 국민들이 찬성하는 제도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의 여론이 증원을 찬성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무조건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의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하면서 접근을 해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강대강 분위기가 되면서 결국 지금 오늘 오전 어제는 영동 세브란스의 전공의들은 어제자로 떠났고
오늘 오전 6시부로 빅5의 소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며칠 사이에 벌어진 소위 의료대란 의사 파업의 지금 그 내용인데요. 강대강대치라고 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단순하게 이번만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이권 집단들이 권력 집단들이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그냥 새우들이 보는 거죠. 당장 그 큰 병원, 전공의들의 의료행위가 필수적인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다 큰 병원들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 병원이라고 부르죠. 그 상급 병원에는 전공의들이 거의 대부분 의료행위를 해야만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중환자들 위주로 수술을 앞뒀다든지 중환자들 위주로 지금 직접적 피해가 바로 시작이 된 상황이어서 그게 참 큰일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의협과 정부, 이 정부는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조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죠. 그리고 의협, 의사들 집단은 직능단체 중에는 아마 가장 강력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졌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그 화물연대 뭐 이런 데들이 파업해가지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강력한 그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화물연대가 100개를 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도 의사들만큼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택배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될지 모르지만 의료대란하고는 뭐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파업 당사자들이 너무 장기화되면 실제적으로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의사들은 뭐 장기화된다고 해서 생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옛날에 삼국시대 때 전쟁하면은 군량미 많은 쪽이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강력한 정말 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시스템이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너무나도 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이 부분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정부는 왜 그러지? 라는 거와 의사들은 왜 그러지? 그 왜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주장만 하지 그래서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정부단체도 양방 의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들 입장은 제가 아무래도 금일업종에 있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의사들 지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관계로 제가 이 내용들은 제가 의료인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있기도 하고 정부에 관련된 것은 어쨌든 의료정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쭉 생각해오고 분석했던 것들을 말씀드려 본다면 정부는 왜 그러느냐 정부는 그러면 의사들이 파업을 하던 뭐 어쨌든 의료대란을 일으키기를 몰랐을까? 만약에 2,000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400명 증원한다 그래도 당장 파업했던 집단인데 어떻게 2,000명을 늘린다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0명 늘려서 빨리 그 의사들 수급이 좋도록 하는데 의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정부도 알았죠. 그래서 정부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의사들 신입생 정원을 증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정보를 흘려왔습니다. 몇 달 동안. 차곡차곡. 뭐 협의체를 만든다, 뭐 인원수는 정확하게 발표 안 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의대 증원을 하는 것은 시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쭉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사인을 보내왔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예전에는 뭐 400명 올린다 그래서 파업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번 의대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2,000명을 증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거죠. 2,000명 증원 발표를 했던 당일날 뉴스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기자들이 예상과는 달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앞에다 수식어로 썼어요. 원래 예상됐던 거는 많으면 한 1,000여 명, 적으면 1,000여 명 이하 정도를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치에서도 2배 가까운 숫자를 발표를 하면서 의사들은 미발표 보고선 뭐지 이게 2,000명?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단체 행동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경고를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선처 없다. 아니면 뭐 면허를 전부 다 박탈하겠다.
현장을 떠나면 즉시 업무 복귀 명령 내리고 해가지고서 이제 의료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뭐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다 의사들 니들 책임이다. 뭐 이런 분위기를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보냈죠. 2,000명 증원 발표한 직후에. 그래서 그 직후에 열렸던 의협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정보기 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모임을 했는데 좀 주춤했단 말이에요. 바로 파업 결정도 못하고 그냥 비대위를 꾸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그랬더니 그때 정부에서 요거 봐라. 겁을 먹었구나, 확실히. 그러면 더 밀어붙여서 더 강경한 어조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후에 계속 강경한 어조로 메시지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조금 멈칫 하는데 그때 보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확실히 이번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의사단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잘못 생각했던 거죠. 의사들이 과연 그러한 강경어조라는 것 때문에 겁을 먹어가지고 정부에 협조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보기엔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착오가 맞았죠. 결국은 전공의 협의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제 결국은 오늘의 상황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이게 그 정부에서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입장, 공익적 목적으로 봤을 때 의대에 입학생을 증원시키는 것은 국민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떠나서 필요한 일인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다들 인식은 하고 있었고 의사들 스스로도 일정 부분의 증원은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것. 근데 갑자기 여기에 너무나도 큰 숫자가, 왜냐면 3,500명 중에 2,000명이니까 현재 3,500명 60%인데 이거는 좀 예의가 조금 다르죠. 증원을 해도.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 주동자들은. 그리고 여전히 예외 없다. 이미 의사협회 지도부에게는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고지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쨌든 지속적으로 메시지는 정부의 메시지는 한 채 물러섬도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들은 왜 이러지?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의대 정원들이 좀 늘어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뉴스를 보거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늘리긴 늘리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2,000명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건 좀 너무했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발표 직후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의사들도 약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초반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2,000명 증언이 어떤 의미냐는 것을 좀 이렇게 의사들 입장이나 지금 현재 의료 환경이라는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너희들은 증언을 무조건 반대하고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저렇게까지 그 소위 말해서 전공의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떠나는 이 과정이 왜 지금 의사들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한 거야? 증언 좀 하면 어때? 그렇게 밥그릇만 지키려고 그래? 너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만 해서는 결국은 명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의사들도 정부도 이 문제를 봉합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은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위상은 무엇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존경받는 직업 하는데 저는 살면서 제가 존경받는다는 느낌 받은 적 별로 없고요. 사람들이 그냥 의사다 한의사다 하면은 그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겠네? 이 정도죠. 다만 책임과 의무는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요구가 많죠. 뭐 좀 잘못하면 의사가 이래도 되느냐. 좀 실수하면 의사가 저랬다. 이런 식의 비난을 받기도 쉽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CTV 수술실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도 좀 마찰이 좀 있었죠. 또 최근에 또 그런 게 있었죠.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 자체를 그냥 박탈한다. 취소시킨다. 이것도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의료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법률 위반,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면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댓글 같은 걸 보면 돈이 그렇게 좋냐,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 의사가 왜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 의사는 환자를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조들이 있는데 왜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면 안 됩니까? 의사들도 사회인이고 직업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면 그 밥그릇 때문에 싸움을 하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60%의 인원이 앞으로 6, 7년 후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파이는 똑같은데 포크가 확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은 한번 이해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2,000명 늘려가지고 졸업생들 많아지고 의사 수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일리가 있느냐? 지금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응급실을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든지 또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흉부외과 의사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종합병원에 한 6년 근무를 했었는데 종합병원에 있어 보면은 응급실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렇게 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흉부외과 의사가 절대적이거든요. 심장하고 어쨌든 호흡기 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생명에 직결되죠. 특히 이제 심장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원래 응급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응급실에서는 흉부외과 의사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흉부외과의 이 어시스트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흉부외과에서 없어요. 왜? 사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의료사고가 나기가 너무나도 쉽고 그것도 실효사고가 나도 좀 크게 남는 거죠. 사망으로 직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흉부외과 의사가 업무에 과중되는 것만큼 로컬에 있는 다른 의사들보다 대우가 좋거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훨씬 쉽게 자기 인생 누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막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법적인 위험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 병원에서 흉부외과라고 일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요즘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걸 험한 과를 가지 않는 의사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의사들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의 본질은 바로 거기 있는데 의사 수만 늘리겠다라고 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희 병원이 논현동 강남대로에 있는데 강남대로 양옆에 있는 엄청난 건물 속에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병원의 거의 8, 90%가 피부과 성형외과예요. 한 건물에만도 성형외과가 막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거기만 돌려보세요. 전부 다 병원입니다. 이게 의사가 적다고요? 의사가 적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견. 그렇네. 돌아다 보니까 다 병원이네. 그렇죠. 그 지금 의사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필수 의료 과목, 소위 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돈이 안 되는 과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원을 해도 해야 된다라고 의사협회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 나라에서 내는 대책들이 지금 의료개혁 대책들 나온 거 제가 안 그래도 면밀히 좀 살펴봤는데 사실 특별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실제로 이런 안들이 나오는데 그 안들이 실제로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검토도 제대로 안 됐어요. 법률적이든 현실적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선 2,000명을 늘린다더니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떠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참 답답한 거는 뭐냐면 전공의들이 답답하다? 전공의들이 좀 안 됐다? 저는 사실 좀 약간 이걸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뭐냐면 전공의들은 지금 현재 돈밖에 모르냐라고 하는데 아직 돈만 못 버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해야 이제 전문의가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그 전에 중간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의관도 갔다 와야 되고 참 오랜 시간 동안 한 7, 8년 이상을 대학교 졸업하고도 시간이 지나야 소위 모두 전문의를 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정말 주당 80시간이건 나누기 7을 해도 하루에 10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법으로 전공의들이 의료환경, 근무환경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80시간까지만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풀킵이라 그래가지고 24시간 병원을 떠나면 안 됐었습니다. 병원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해야 돼요.
정말 가혹하게 불러서 전문의를 따던 시절들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공이에요. 오늘 가운 벗고 병원을 떠난 친구들. 우리가 실제로 부모님, 내 친구,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서 해결 안 돼서 큰 병원 갔을 때 그 어려운 절차 옆에서 다 도와주고 막말로 똥오줌 다 봐내고 응급실에서 진짜 별별 엄청난 과다출혈 환자들 그거 전부 다 받아내고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그거 설명해주고 정말 신처럼 감사했던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갔을 때 그럴 때 그랬던 친구들이 가운 벗고 떠난 전공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론은 그렇게 얘기하죠. 막 댓글들 보면 면허 박탈해라. 너 같은 의사 필요 없다. 환자를 버리고 가는 너는 의사들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들어놓습니다. 결국 그들이 없이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신세를 졌던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런 애들이 왜 떠날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의사 사명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병원 생활을 할 때 그때 아침에 회진 돌면서 같이 웃고 떠들었던 분이 저녁 때 사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들이 있으시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생기고 이게 의사가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전공의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대학교 때 해부학 실습, 한의과 대학들도 당연히 해부학 실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체 해부학 안 하는 줄 아는데 저도 인체 해부학 다 합니다. 우리가 해부학 실습을 할 소위 사체, 카다바라고 부르는데 사체를 처음 대했을 때도 그런 경외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생명에 대한. 보이지 않게 너 환자들에 대한 책임지심을 가져라고 교육을 하진 않지만 그 과정들을 밟아오면서 환자들에 대한 그리고 질병에 대한 그것을 어쨌든 치유하기 위한 어떤 정서적인 노력이라든지 희망 이런 것들을 계속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운을 벗고 오늘 병원을 떠난 전공의 분들 대다수가 환자들에 대한 책임지심이라든지 또는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떠났을 때는 적어도 그들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주는 정도의 여유는 우리가 좀 갖고 사태를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과연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답답하죠. 지금 당장 벌써 며칠 새 보도 같은 거 보면 그 어머니가 무슨 수술인데 미뤄졌다, 막연히 기다리라고 한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제가 감히 좀 추론을 좀 해보자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어떻게든 봉합이 될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오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열흘도 오래일 수가 있고 20일도 짧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상대적인 거니까 시간 개념은. 근데 이거를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빨리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먼저 해결책을 내야 되는 건 정부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 기조에 일정 부분의 변화는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떠나갔는데 돌아오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명분을 줘야죠. 정부에서. 그래서 빨리 이 심각한 의료 대난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자가 나와서 법률적으로 다 검토했다 막 이러는데 의사들인들 법률적으로 검토 안 했을까요? 법률적 검토라는 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들이 돌아올 명분을 줘야 되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정부의 어느 정도의 입장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양보를 해야 돼요. 둘이서 악수를 해야 돼요. 한 명이 피하는 거는 절대 이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정부에서 2,000명 알아서 증언 안 할게 돌아와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의사들이 그럼 이러고 떠나는데 자 우린 무조건 2,000명 무조건 증언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절대 너희들 그거 안 봐줘. 그럼 돌아올 수 있나요? 못 돌아오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지금 의사수 부족해가지고 2,000명 증언을 놀리겠다가 지금 이사단이 났는데 지금 기존 있는 의사들 면허를 다 박탈시킨다고요? 오늘 아까 전에 방송 보니까 이미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럼 그 의사들 전부 다 면허 박탈한다고요? 앞으로 1,000명으로 끝나겠습니까? 2,000명, 3,000명 되겠죠. 10,000명 되고. 그리고 그거 다 면허 박탈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박탈할 수도 없고 이거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 메시지는 박탈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화나고. 물론 기분 나쁘다고 그거 가지고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몇 명은 면허에 제재를 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가자들 전원 박탈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구속? 뭐 정보위협회 회장이 뭐 수갑 차고선 구속돼서 끌려가는 거 보이기라도 해보세요. 더 난리 납니다. 기름 더 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정 최고형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가능한 일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의사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 예상으로는 증원 인원을 축소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아마 타협을 하고 이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사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해법도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 정도를 또 각 단체에서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정부대로, 의협은 의협대로. 결국은 빨리 이 카드를 빨리 꺼내야 돼요. 서로 숨겨두지 말고 빨리 대화해서 자 어디까지 그럼 양보해 줄 수 있어? 서로 빨리 허심탄회 얘기하고 빨리 끝내자. 더 이상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대화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은 분명히 정부가 먼저 내밀어야 돼요. 힘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더 세니까. 그렇게 해야만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에 뭐 이미 시작됐지만 최소화하려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 결론이 뻔한 이 싸움이 빨리 정리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사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내부적으로 들리는 정보 같은 거 있으면 또 거기 관련된 내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